최근 태풍이 잇따라 영향을 주면서 전남에 농산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을 배추 주산지인 해남 지역은 배추가 고사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졌습니다. 태풍 피해가 누적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보상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이어 수산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복구 비용 지급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전남 가두리 양식어장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시설을 내파성 소재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 남해화학 산해하청 근로자들이 집단해고 당했다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해화학은 고용 승계를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일부에서는 노조 탄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풍 링링을 시작으로 미타까지 한 달 새 3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농산물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는데요. 특히 가을 배추 주산지인 해남 지역은 태풍 영향으로 배추가 고사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져 올해 김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 산이면의 한 배추밭. 수십 년째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김원호 씨는 최근 불어닥친 3번의 태풍으로 수확의 기쁨조차 맛볼 수 없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농사를 모두 망친 것입니다. 막막하죠. 뭔 어떤 심적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너무 막막하고 올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마음만 앞서고 그러죠. 현재 전남 지역의 배추 생산량은 전국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해남 지역은 전국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의 21%를 차지하는 주산지입니다.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해 해남 지역 농작물 피해는 2,419헥타르, 배추 습해 피해만 2,300헥타르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가을 배추를 심는 시기에 태풍 링링이 상륙했고 이어 태풍 타파와 미탁이 많은 비를 뿌리면서 뿌리 안착에 방해가 됐습니다. 올가을 출하를 앞둔 배추입니다. 하지만 3번의 태풍으로 인해 상품성을 잃어 판매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올해 배추 농가 대부분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늘, 양파, 배추, 벼 이게 망가지면은 전부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재난지역이 선포돼가지고 금리 지원이라든가 상환기 유예라든가 이런 조치가 있지 않으면은 내년 또 농사는 전부 다 포기해야 될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태풍 링링을 시작으로 한 달 새 3번의 태풍을 맞은 전남 농가. 연달아 발생한 태풍 피해로 수확의 기쁨도 맛보지 못한 채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최근 태풍이 잇따라 전라남도에 영향을 주면서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일부에서는 보상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신안군 흑산도의 양식장이 파손됐습니다. 피해액만 26억여 원에 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링링에 의한 피해 복구액은 710억여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타파의 영향도 적지 않았습니다. 목포의 한 교회 외벽이 무너지는 등 시설물과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미탁으로 인해 전라남도 잠정 피해액은 1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중앙 해남부에서 이쪽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최종 피해 현황 점검하고요, 현장 점검하고 복구비 사출 같은 것들을 해서 확정을 해야 복구비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도에다가 예산을 이제 내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지금 링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정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태풍 미탁으로 인해 김 채묘 시설 피해가 심했던 해남 지역. 김 양식 시설은 4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초기 김을 키우는 채묘 시설은 절반 수준인 22만 원밖에 지원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채묘 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영세어민들은 빚을 져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액을 집계한 뒤 중앙정부에서 최종 금액을 확정하고 예산이 내려오려면 수일이 걸리는 상황인데 김채묘를 당장 다음 주에 해야 수확 시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제 그 어민들께서 그래도 그 1년 농사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부채를 안고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올해 아주 부채를 안고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투자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수산시설뿐만 아니라 벼와 배추 등 농작물 피해도 발생하면서 피해 복구액 확정부터 지급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어느 때보다 풍성해야 할 가을을 맞은 농민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한 달 사이 3번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전남은 해상가두리 양식 어장에 피해가 컸는데요. 양식시설을 태풍에 견디는 내파성 소재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여수시 남면에 해상가두리 양식어장이 밀집한 곳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3번의 가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닷가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양식시설이 방치돼 있습니다. 태풍을 견뎌낸 해상 양식시설에는 곳곳에 파손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나무로 만든 가두리 양식어장은 바닷물에 부식돼 강한 바람과 파도에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양식어장 가운데 멀쩡한 시설이 눈에 띕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 외부 충격에 강한 이른바 내파성 양식어장입니다. 이 지역 양식어가 60여 곳 가운데 절반가량은 내파성 양식시설로 바꿔 태풍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여기 나무는 이리 부러져 버리지만은 내파서는 이 후져도 막 상관이 없거든요. 이리 어느 정도 할 것이 이리 후져도 부러지는 거 없거든요. 바가택가도리가 이리 우그로 타고 넘어버려도 아무 싫지 않더라고요. 지자체는 나무 양식어장을 플라스틱 소재로 바꾸는 현대화 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비용 부담이 큰 탓에 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양식어업을 계속할 어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생물은 환산을 해가지고 50% 정도, 이런 시설물은 35% 보조를 해주고요. 사업을 계속 이제 안 접고 할 경우에는 이제 내파성 가두리로 전부 바꿔가지고 또 보험도 가입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잇따른 태풍으로 어민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내파성 가두리 양식 시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여수 남해화학 산해하청 근로자들이 집단 해고를 당했다며 일주일 넘게 산해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해화학 측은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위해 최선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해고자들은 사측이 특정 노조원들에게만 해고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며 노조 탄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남해화학 산해하청 소속 근로자들이 집단 해고 통보를 받은 건 지난 1일. 해고자들은 일주일 넘게 회사 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해화학 산해하청 기업 소속 근로자들로 비료 포장 직종에서 2년 동안 일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남해화학이 산해하청 입찰 끝에 새로운 업체인 주식회사 세안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 업체가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겠다며 집단 해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 한 말은 고용 승계 없다. 노동자 인정 못한다. 단역 인정 못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식회사 세안과 노조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해고자들은 고용 승계가 이뤄졌습니다. 회사 측은 해고자 가운데 항운노조와 한국노총 노조원을 고용 승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민주노총 노조원들만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며 특정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저가 입찰에 따른 업체 운영과 이후 초과 이윤을 위해 민주노총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고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 사내하청 입찰 조건이 모두 무시되고 이에 대해 원청사인 남해화학 측은 이미 47명의 해고자가 고용 승계됐으며 나머지 민주노총 노조원들과는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 조합원 47명하고 이제 고용 계약을 맺었고요. 그 세안이라는 업체하고 그 하이텍의 민주노총 위원장님하고 계속 대화 중에 있는 걸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현행법상 남해화학 사내하청 해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세안이 입찰을 통해 새롭게 선정된 사내하청 기업인 만큼 기존 사내하청 기업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해고된 근로자들을 수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신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만 따지면. 그러면 이제 반드시 고용승계해야 된다 이런 의무 자체를 부여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아니 계속 고용승계 쪽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남해 쪽하고 세안 쪽하고 이제 접촉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남해화학 사내하청 해고자 가운데 대부분이 복직되지만 민주노총 노조원들만 예외인 상황. 특정 노조 탄압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남해화학 집단 해고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일 오전 6시 44분쯤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연대회의가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순사건 71주기를 맞아 국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높지만 최근 전라남도의회가 특위 활동 연장에 대해 추후 구성 논의라는 의견을 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가 계속 보류되고 있다며 공개 질의서를 통해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내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돼지를 키우고 있는 소규모 양돈 농가는 모두 19곳에서 돼지 176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도군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총 107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가당 10마리 안팎의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만 사육해도 등록을 해야 하며 축사 면적이 50제곱미터가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축산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방역 활동은 관리 대상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미허가 농장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도내 소규모 무허가 양돈 농가의 돼지들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상 증상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선제적 조치로 이들 농가 소유 돼지를 모두 수매할 방침입니다. 이들 돼지는 무게에 따라 도축장으로 보내거나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전남 소방차가 골든타임인 7분 이내 도착보다 한참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의 화재 출동 평균 시간 자료를 보면 전남의 출동 시간은 골든타임보다 1분 18초 늦은 8분 18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에 비해 30초 단축돼 현장에 도착하고 있지만 여전히 늦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화재 진압 골든타임은 예전에는 소방차 출동 후 도착까지 5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신고 접수 후 화재 현장 도착까지의 시간으로 확장돼 7분 내 도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로 제100회째를 맞는 서울 전국체전 소식입니다. 이번 체전에는 각 종목 올림픽 스타들이 대거 출전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은 펜싱엔 박상현과 김지연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출전해 세계적 기량을 뽐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상대의 허점이 노출된 찰나의 순간. 매서운 칼끝이 상대 몸통을 찌릅니다. 남자 펜싱 국가대표 박상현. 지난 리우올림픽 당시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금메달을 따내면서 일학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박상영은 이번 전국체전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변함없는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100회 전국체전이고 올림픽도 앞둔 상태라 좀 많이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래도 제가 해야 되는 몫이 있으니까 꿋꿋이 열심히 했습니다. 또 한 명의 펜싱 스타, 날렵한 몸놀림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미녀 검객으로 더 잘 알려진 김지연입니다.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칼끝은 이번 전국체전도 평정했습니다. 김지연은 펜싱 사브르 일반부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국체전 펜싱 개인전 부문에서 3년 연속 정상에 오른 자타공인 최고 검객입니다. 김지연의 칼끝은 내년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테는 이제 내년 올림픽이 마지막일 수 있는 이제 올림픽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은 솔직히 몇 달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 안에 이제 준비를 잘해서 꼭 개인전 단체전에서 꼭 이관왕할 수 있도록. 네. 한국 펜싱의 전설 남현희는 이번 체전이 현역으로 뛰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경기를 마치자 상대팀에서까지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여자 최초로 이제 메달을 땄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다른 대회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펜싱 스타들의 총출동한 전국체전. 우리 펜싱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도 변함없는 기량을 선보이면서 내년 도쿄올림픽 금빛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광주 민간공항의 전남 무안국제공항 이전을 앞두고 광주시가 전라남도의 공항 명칭 변경과 광주시민 편의성 제고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전라남도에 광주 무안공항 통합과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이달 내에 개최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무안공항에 광주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가칭 광주 무안공항으로 명칭 변경과 광주시민 편의성 확대 등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지역 상생을 위해 최대한 협의를 하겠지만 광주시가 민간공항 이전을 놓고 전남에 수혜를 베푼다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항 통합은 무안공항 개항 당시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이고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하면 광주 민간공항의 이용률이 떨어져 공항의 효율적 측면에서 무안공항 통합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